아이를 넘어선 루비를 없애려 했던 니노의 계획, 그녀의 계획이 물거품이 된과 동시에 밝혀진 사실은 니노와 로스케가 사귀고 있었다는 것, 또한 그들을 그렇게 만든 진짜 최종 흑막은 역시나 카미키 히카루였다는 것이었죠. 밝은 샛별이 보이는 밤, 비코마치 라이브 투어의 마지막 공연이 진행되는 가운데 카미키를 찾아간 아쿠아는 그를 추악한 거짓말쟁이라 비난하고, 이에 카미키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뻔뻔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자신을 거짓말쟁이라 욕한 아쿠아에게 카미키는 이렇게 대묻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는데? 라고 말이죠. 자신이 사람이라도 찔렀냐고, 사람을 밀어서 떨어뜨렸냐고, 그런 짓은 하지 않았다는 카미키는 기분 나쁘게 웃음을 띠죠. 그의 말대로 도로를 밀쳐 떨어뜨린 것과 아이를 찌른 것은 모두 타이니한 범행인 것은 맞습니다. 한편 니노는 카미키와의 일을 털어놓고 있었는데 그녀 역시 카미키는 아무것도 안 했다 라는 언급을 하죠. 니노는 카미키를 통해 그저 아이가 잊혀지지 않도록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며 그것만으로도 자신과 로스케 는 충분히 망가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가스라이팅을 야무지게 당했다는 소리죠. 그러나 카미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니노도 로스케도 그쪽에서 먼저 접근했으며 둘을 친구로 여기며 사이좋게 지내왔다. 그런 두 사람이 아이에게 집착하고 있는 걸 몰랐으며 그런 상황에서 아이와의 실언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아이가 미야자키의 병원에서 아이를 낳는다는데 만나러 가야 할지 말지 고민하는 이야기도 그렇게 털어놓았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었는지는 전혀 몰랐다. 아이가 죽은 날의 경우는 그저 아이를 만날 용기가 아직 없으니 로스케에게 대신할 꽃다발을 전해준 것 뿐이었다. 누군가를 해코지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네, 지금까지 카미키가 아쿠아에게 늘어놓은 말들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아쿠아 역시 이를 단번에 간파했죠. 한편 이전 147화를 참고하면 카미키는 니노와의 대화에서 자신의 죄를 짊어지고 받아들이려는 덤덤한 태도를 보였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식의 태도를 취하고 앉았죠. 결국 니노에게 꺼낸 그 말들 역시 전부 구라였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장면이 그가 니노와 로스케를 어떻게 구슬려 왔는지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예시 중 하나가 되겠네요. 이어서 아쿠아는 카미키가 니노의 정신 상태를 알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반감만 하던 그의 행적에 분노합니다. 니노도 로스케도 그들이 아이에게 집착한다는 것을 모조리 알고 있었던 카미키, 그렇기에 그는 그들의 감정을 부추기고 약해진 마음의 틈을 파고들어 불을 지폈으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죽이는 자와 죽는 자를 만들어 온 것입니다. 정작 자신의 손에는 피 한 방울 묻히지 않아온 추악한 교사범으로 살아온 것이죠. 카미키는 영화 15년의 거짓말이 픽션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와 카미키의 이야기는 대부분 창작이었기에 사실과는 다른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그렇다면 카미키와 아이리 사이의 일도 실제와는 다를 가능성이 높은데, 영화에서는 실언을 당한 카미키가 좌절한 끝에 우에하라에게 아이리와의 일을 털어놓아서 그렇게 부부가 동반 자살을 한 것으로 연출이 됐지만 결국 부부의 죽음 역시 카미키의 악의적인 의도와 가스라이팅으로 계획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때부터 녀석은 살인교사에 눈을 뜬 것이겠죠. 또한 유라의 경우도 카미키가 직접적으로 죽인 장면은 나오지 않았기에 이 역시 누군가를 이용한 사례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작중에서도 여러 번 언급이 된 거짓말쟁이의 눈이 카미키를 통해 다시 한번 언급됩니다. 남을 믿게 만들고 복종시키는 스타성이라고 불릴 정도의 카리스마를 가진 눈동자. 지금껏 이 눈동자를 가진 사람은 아이와 카미키, 아쿠아와 루비, 또한 킨다이치의 말을 빌려 드러난 아카네가 있습니다. 카미키는 아쿠아 역시 자신과 마찬가지로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을 속여온 것이 아니냐며 자신의 재능이 타인의 인생에 영향을 주는 것이 기분 좋았지 않냐고 묻습니다. 물론 카미키의 입장에서 타인에게 준 영향이란 죽음과 파멸을 의미하는 바일 테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연예계 속에서 남들을 이용한 아쿠아, 그렇기에 그는 카미키의 말을 부정하지 않았으며 자신과 카미키는 끔찍한 존재라고 엮어 폄하합니다. 동시에 루비는 자기들과는 다르다고 말하죠. 지금도 그녀는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누군가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랑의 노래를. 이때 비춰지는 장면은 사리나와 마찬가지로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한 소녀였으며 사리나가 비코마치의 아이를 통해 구원을 받았듯 이 소녀는 루비를 통해 구원을 받고 있는 것이죠. 아쿠아는 이어서 말합니다. 루비의 눈은 남을 속이기 위한 눈이 아니며 만난 적도 없는 누군가에게, 고독에 빠져들 누군가에게, 사랑을 원하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할 뿐인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다고 바라는 자의 사랑의 눈이라고 말이죠. 자,
당연히 카미키는 자결 따윈 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발악을 하려 들겠죠. 또한 카미키의 계획이 아직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결국 루비 역시 아직 위험한 상태라 볼 수 있는데, 그가 비코마치 라이브 영상을 손으로 보고 있었고 계속해서 루비의 라이브 장면이 중간중간 나오던 점을 고려하면 역시 뭔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지난화 리뷰 영상에서 다뤘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미키의 행적을 보면 얘를 죽여라 라고 직접적으로 교사를 한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가스라이팅으로 살살 구슬린 거라, 이렇게 된다면 이놈을 법적으로 잡아내는 게 더욱더 힘들어 보이는데요. 과연 어떻게 해야 이놈에게 최악의 최후를 선사해 줄 수 있을지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